자, 여러분, 여름철에는 에어컨, 겨울철에는 히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제분이 타고 다니는 건데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와서 정비 의뢰를 한 거예요, 제가 촬영 도중에. 근데 이제 저희가 점검 도중에 발견한 것들은 일단 에어컨 파이프 호수라는 것이 누기가 돼요. 누설 샌다고. 예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그 주기적으로 이 냉매 오일이라는 거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은 압축기의 윤활을 원활하게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럼 압축기가 상태가 좋고 콘덴서가 좋고 차 내 에버페레이터라는 게 상태가 좋으면 얘네들은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딘가 누설이 되고 어딘가 터져서 들어오게 돼 있고, 한여름에 덥다고 오게 되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다 탈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보시면 이 H 밸브 캡을 제가 일부러 놔뒀어요. 이게 고압이에요, 고압. 그러면 저쪽에 얘는 저압이라는 거예요, 저압. 이게 밸브 그 왜 타이어 그 공기압 넣는 거 마냥 밸브처럼 생겼죠? 얘는 저압이에요. 그리고 얘는 에버페레이터 실내로 들어가는 그 파이프 관로 있는데 막고 있는 더스트 캡이에요, 플라스틱 캡. 여러분들 보시면 이 호수 있죠, 파이프. 이 호수 파이프 얘하고 얘 저 밑에까지 다 젖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설, 에어컨 가스가 하나도 없고 더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람 못 타요, 한여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일 배울 때 85년도에는 포니 원, 그 당시에 레코드 로얄, 제미니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 빙고 에어컨이라고 조수석 앞에 별도로 바깥에 장착을 하는 에어컨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파워 윈도우도 없어서 이 수동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창문을 열고 닫고 이랬었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에어컨 없이 운행을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에어컨 계통이 그 기술료하고 부품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자, 저 산타페 DM 이 에어컨 파이프가 영상 촬영하는 도중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반발을 탈거해서 볼트를 좀 조여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새 거든 헝 거든 이렇게 보시게 되면 헝 거를 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오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가 오래되면 누기가 되고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 가스, 냉매라는 거는 누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집어놓은 데 보이시죠? 이 호수. 여기 있는 데서도 이렇게 새는 경우도 많아요. 이 건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진동 떨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에어컨을 관로를 넣기 위해서 이 큰 엔진 사이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고 거기서 이 에어컨들을 성능 효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쪽이 터지거나 누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차는 계속 진동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작업 과정이 그렇다는 것과, 에어컨 반드시 냉매를 다 빼고 넣을 때 냉매 오일을 플러싱을 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린다고 예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반발을 보통 이 파이프를 뛸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새 거를 다시 여기 끼고, 여기 보면 요 구멍 보이고, 그리고 이 볼트 너트 조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압 저압 파이프를 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반발을 탈거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차들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에어컨 콘덴서고 여기 라디에이터거든요. 라디에이터 캡 보이시죠? 이렇게 더러워요. 그래서 자꾸 청소해라 청소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클리닝 안 하시잖아요.
에어컨은 효율이 떨어지고 더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제일 약한 오링들이 먼저 나가고 파이프 있는데 이런 호수들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 에어컨 냉매 오일은 이런 압축기, 컴프레셔를 윤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개통을 여기 인아웃 파이프를 통해서 냉매하고 여러분들 에어컨 오일은 함께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냉매 안에 에어컨 오일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 전체 수명을 결국은 이 자동차 에어컨 그 개통 전체 보호와 수명 연장을 해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엔진 오일을 하는 역할과 똑같죠? 그죠? 근데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은 간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여름철에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요즘 신차량들 같은 경우는 에어컨 컨트롤 밸브라는 게 있어요. 그 작년에도 한번 이거 보여드리고 재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커넥터 끼게끔 돼 있죠.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 중에는 여러 부품들이 다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유기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시원한 바람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에어컨 컨트롤 밸브 같은 경우는 냉매 흐름을 조절하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밑에 또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 이렇고, 압축기 내부에서 이렇게 꽂아져요. 이렇게 압축기 내부에 위치하면서 냉매 양을 조절하는 건데, 에어컨 성능을 얘가 제어를 해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부를 때 ECV라고 그래요. 일렉트릭 컨트롤 밸브. 그래서 이 에어컨 컨트롤 밸브 주된 역할들을, 냉매 흐름들을 진짜 초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얘가 엔진이 어쨌든 에어컨을 틀게 되면 힘을 빼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진 부하를 줄이고 냉방 효율은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존에 이제 얘네들 마그네틱 클러치 방식과는 달리 이 컨트롤 밸브는 압축기 작동을 진짜 정밀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작동을 최소화해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 때문에 연비가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도 기대하는 것이고. 근데 얘가 망가지면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여러분들이 신호에 받아서 정차를 하거나 누굴 기다리느라고 차를 파킹하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에어컨이 안 돼요. 근데 주행을 하면 또 돼. 지 멋대로. 그리고 에어컨이 좀 덜 시원해.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 키면 연비가 나빠. 제가 아까 얘가 연비 향상에 기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나가면 연비가 안 좋아요. 일단 그런 차들은 증상이. 그리고 간헐적으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근데 달리면 시원해. 근데 서 있으면 안 돼요.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머리 지지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컨트롤 밸브 요즘 차들은 웬만하면 다 달려 있다. 이게 에어컨이 간헐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얘는 완전히 개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냉방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증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엔진이 얘 때문에 엔진 힘을 빼서 줬다가 말았다 그러잖아요. 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압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엔진은 어떻게 되죠? 엔진에 무리가 가고 엔진 소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에어컨 컨트롤 밸브, 압력 밸브 때문에. 그러면 이 압축기들이 불필요한 작동으로 인해서 연비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에어컨 개통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어마어마하게 바뀐 건 없어요. 이런 컨트롤 압력 밸브 들어가고 압축기 형상이 좀 바뀌고 그랬다는 건데, 네이버 고릴라 4바퀴 세상이라는 데서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 쉬운 것 같아 갖고, 라지에타 콘덴서, 컴프레서, 그리고 휘타코와 증발기는 에버페레이터예요. 이게 블로어가 있죠. 그냥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관로가 이렇게 4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실내에. 자, 2020년 차량 이후들이 전국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요즘 차들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뭐냐면, 이 에버페레이터, 증발기들이 터져서 누설돼서 누기가 돼서 이 부분이 많이 누설이 돼요. 얘를 벗겨보면 여기가 이렇게 터진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얘를 볼 수가 없어요. 얘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실내에 있어요. 실내 대시보드, 크러쉬 패드, 시트 다 띄고 크러쉬 패드 다 탈거하고 핸들 빼야 되고 여기를 완전히 뿡 다 띄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일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아요. 돈도 돈 100만 원 막 넘어가는 차들도 있고. 2020년 이후니까 제네시스 G80, 뭐 BMW, 아우디, 뭐 벤츠, 뭐 어떤 차고 다 일어나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YF1234라는 냉매가 들어가는데, 예전에 제가 한참 일할 때 어렸을 때는 R12, 그 다음에 R134A, 그 다음에 요즘에 YF1234라는 냉매가 사용이 돼요. 논프레용이라고 그래서 이 지구에 이 대기권이 있는데 빵꾸가 난대요. 그래서 프레용 쓰지 말자. 그래서 논프레용, 가스를 쓰자. 그런 신냉매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는 여하튼 기후가 환경이 변하고 그러니까 더우니까 엘니뇨니 뭐 라니뇨니 뭐 그렇잖아요. 더우니까 어떻게 됐죠? 에어컨을 자꾸 틀게 돼요. 계속 안 틀 수가 없잖아요. 차 검정색들은 복사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둡잖아요. 차가 전체가. 그러면 더 더워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에어컨에 한여름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늦봄 5월, 일찍 키는 사람들은 4월부터 켜요. 그 다음에 초가을 9월까지는 에어컨을 킨다고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에버페레이터 많이 터진다고 그랬죠. 증발기. 그래서 이 증발기 이 부분 터지는데 금방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가서, 더군다나 얘는 더러워요. 에어컨 필터를 안 갈아갖고. 매트도 털지도 않은 거예요. 매트도 나쁜 걸 썼던가. 에버페레이터 같은 경우는 액체가 증발하여 기체갈 때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고 주변의 온도를 급격히 낮추는 장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차를 에버페레이터를 탈거하려고 그러면 이 크러쉬 패드하고 앞에 시트 좌우 이 글로박스, 기아레바 체인지, 이 핸들 다 탈거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 다 탈거했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일은 일대로 하는데 우리야 뭐 기술료가 나오니까 전국의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들은 당연히 일한 대가는 받죠. 페이를. 근데 저걸 뜯어서 좋을 게 있을까요? 저는 저거 뜯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정비사분들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MVH 있는 데가 어쨌든 좀 건드려질 수도 있다, 작업 과정에. 그래서 살짝 기스라는 스크래치도 갈 수가 있다. 자, 에어컨이 안 나오는 여름철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이 냉각수 리저브 탱크, 냉각수 문제를 생각들을 안 해요. 냉각수가 오염이 심하다든가 냉각수가 없다든가. 왜냐하면 1년에 한 2번은 보충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증발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에어컨, 이 캐빈 필터, 에어컨 필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거 더러워서. 이거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집에서 여러분들 교체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된 거는 뭐 애들 장난이고. 쿨링팬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차들이 있어요. 쿨링팬이. 이 쿨링팬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애들. 그런 차들은 아무래도 에어컨이 당연히 작동을 안 하죠. 옛날에는 에어컨 팬이 별도로 있고 냉각 팬이 별도로 있었는데 저렇게 하나로만 사용하는 요즘 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차가 팬이 어떤가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에어컨 냉매를 회수를 하고 있어요. 이 차는 제 아들내미 차인데 시골에서 다시 가져왔어요. 뭐 좀 일이 있어갖고. 그래서 샘플링으로 작년에 에어컨 냉매 오일도 갈았고 에어컨 냉매도 완충을 다시 했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느라고. 근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얘는 18년식이에요. 2018년식인데 한 550g 정도가 들어가요, 냉매가. 그러면 그 냉매를 다 회수를 하고 다시
넣고, 그리고 냉매 오일이라는 거를 다시 이렇게 플러싱 개념으로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냉매 오일이 에어컨 냉매 사이에 알알이 돌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어넣을 때는 요 깨끗한 맑은 신유를 넣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약간 형광 색깔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냉매에다가 형광 물질을 좀 섞어 갖고 넣어요. 그래서 이제 냉매 오일이 더러운 게 폐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어디가 누기 되는 걸 보려고 냉매 오일 때문에 약간 녹색, 형광색에 가까운 색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550g 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공이라는 걸 잡고 있어요, 얘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얘를 정상적으로 양을 다 진공을 잡고 이 대기 중에 공기를 이 관로 사이 전체에서 다 빼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냉매만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요 냉매만 넣는 거죠. 에어컨 냉매만. 그래서 허용오차가 몇십 g은 있지만 YF1234든 R134든 정상량을 완충을 했을 때 사실 보충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파이프들이 아주 미세하게 터진 차들이 있어요. 이런 데나 뭐 이런 데 사이 관로가.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예전에 사업을 할 때는 단골들한테 그냥 냉매를 보충을 해주고 좀 싸게 해줬죠. 그렇게 하고 내년 여름에 또 그냥 보충을 해라. 이 관로 전체를 다 바꾸고 파이프 바꾸고 뭐 콘덴서 바꾸고 이러려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좀 부담스러워해요. 노후된 차들은.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유도리 있게 하는 거니까. 물론 누기 되는 게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뭐 보충을 해줘봐야 의미가 없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미세하다는 거는 거의 시즌 여름만 쓸 수 있는 거. 여름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에어컨 이 컴프레셔 바꿔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리빌트, 리폼, 재생이라는 걸 바꾸게 되면 그 한 해만 AS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 다음 해까지 여기 이렇게 관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냉매 오일하고 냉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관로예요. 이 안에가 이게 이제 콤프라는 거예요. 압축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거 작년에 갈았는데 또 망가졌어. 그 새 걸로 갈으셨어야죠. 재생이잖아요. 재생은 재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재생을 하면 무조건 새 것처럼 똑같은 줄 아는데 재생은 재생이에요. 말 그대로 다시 살린 거예요. 한여름에 무더운 여름철 정말 덥다. 내가 에어컨이 일단 첫 번째가 해당 정비소에서는 어디가 누기가 있는지 어디가 터졌는지 그걸 확인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견적을 넣고 고지를 해요. 소비자들이 오케이 아니면 애프터 그러면은 다음에 작업을 하고 아니면 오늘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부품이 수급이 안 되면 오늘 작업이 안 되는데 가스 누설 탐지기 갖다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찾아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도 많고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다. 여러분들 에어컨 작업 돈 주니까 작업하겠지. 저렇게 일을 하는 정비사들은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한여름철에는 뭐가 데미지가 더 있냐면 차들이 에어컨 켜고 오고 그리고 엔진 열이 있잖아요. 두 가지 열이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뭐든지 여름철에 작업하려고 그러면 정비사들이 여름철엔 살이 다 빠져요. 겨울철에는 좀 살들이 쪄요. 일반인처럼.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정비 면에서는 뭐 즐거울 거는 없다. 제일 힘든 거는 사실은 겨울철이 힘들어요. 겨울철이 춥고 공구도 낯설고 임팩 렌치들도 잘 안 움직여요. 날씨가 추워서.
리프트도 깅 하고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절의 변천사와 변환점이 있더라. 자, 에어컨 가스를 완충을 했어요. 완충을 했고 실내 들어가서 에어컨 온도 상태를 한번 확인을 좀 해 드릴게요. 물론 바깥에서 무엇을 하냐면, 저는 특이하게 에어컨 완충 작업을 하면은 항상 이 라지에타 있는 데를 저압으로 물 청소를 해드려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청소라는 거 셀프 세차 가서 많이들 하시지만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 냉매를 완충을 하셨을 때는 제 경험상 에어컨 그 콘덴서 라지에타 그 부분이 이 깨끗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 차가 주행을 하면 이 앞에서 오염물질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라지에타 그릴을 통해서 어떤 차고 여기가 막혀 있는 내연기관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벌레든 오염물질이든 먼지든 다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을 다니는 주로 포토2 봉고3 같은, 그리고 대형 트럭 25톤 현장 차들이요, 이렇게 에버페레이터 더러운 차들 많아요. 흙 때문에, 먼지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들 라지에타 그리고 에어컨 콘덴서가 깨끗하겠어요? 저 안에 보면 에어컨 콘덴서들이 보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라지에타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를 해주는 게 당연히 좋다. 어떻게 하라고? 저압으로 물 청소 해주는 게 상당히 좋다. 에어컨 가스 완충을 했을 때. 보통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에어컨 냉매를 완충을 했을 때 차량이 냉방 상태가 어떤지 측정을 할 때 이 송풍구, 이 표시창을 보면 여기가 열림, 닫힘인데 닫아놨죠. 자, 조수석 있는데 송풍구도 보면 닫아놨어요. 여기 운전석 있는데도 닫아져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특이하게 이 한쪽만 열어놨어요. 보통 이런 상태에서 측정을 많이 해요. 자, 그리고 팬을 갖다가 보통 이 정도 끝까지 올리거나 정면으로 놓고 요거다 내리든가 요 정도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했고 드라이버 로우, 패신저 로우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 다 로우로 해 놓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23도, 25도 이렇게 설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벌써 온도가 미직지근해져요. 이쪽 운전석 쪽은.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있냐면 컴프레셔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심하면 히터까지 다시 작동을 해요. 한낮에 땡볕에 차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차에 탔어요. 그러면은 운전석, 조수석 송풍구를 닫으시고, 그리고 이 두 개만 여세요. 두 개만 끝까지 올리시든 팬을 그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하시든, 그리고 온도를 내가 23도로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로우에 놔야겠죠. 당연히 조수석 패신저도 로우로 놔야겠죠. 그리고 내기해 놓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출발을 하시고 온도를, 실내 온도를 낮추셔야 온도가 확 낮아져요. 물론 이 창문을 열어놔서 실내에 있는 뜨거운 공기, 데펴진 공기는 빼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완충을 해 놓은 거고, 다시 한번 저희가 정상 상태인지 측정을 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정면에다 놓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지에타라는 데 그 클리닝 물 세차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에어컨을 틀면 냉동 상태인 줄 아는데 냉동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4.6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실내에서 한기를 느껴요. 차주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면 너무 시원하다, 우와 좋다, 이렇게 느껴요. 저 뒤에 승차하시는 승차자까지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4.6도라는 게 이 송풍구를 여기 하나만 열어놨잖아요. 지금 이거를 4개를 다 개방을 했을 때는 이게 온도가 분산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낮에 뜨거운 곳에 내가 2개 주차를 했다 생각을 하시면 요 2개만 여세요. 요 2개만 열고 요거를 팬을
끝까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정면으로 해놓고 내기에다 놓고 에어컨 버튼은 당연히 켜시고 로우에다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차가 실내가 시원해졌다, 운행이 가능하다, 운행을 해야겠다. 자, 그럴 때에는 1단, 2단, 2단, 3단 이렇게 놓으시고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연비 향상에도 좋고 에어컨 유지 보수하는 데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추운 게 너무 싫어, 그러면 잠깐 끄세요. 그거 껐다가 다시 작동을 시키세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도 설정 23.5도 23도 아유 난 쾌적하죠. 그럼 콤프가 붙었다가 날씨가 또 만약에 비가 와서 좀 싸늘해졌어, 그럼 히터가 돌아요. 얘가 또 그러면 차량 관련 컨트롤 장치 중에 에어컨 공조 장치도 있지만 히터 장치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결국은 자동차한테는 좋을 게 없다. 그리고 여름철 끝난 다음에 겨울철에 요 에어컨 사용하시라고 그랬죠. 왜 사용하시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습 기능 때문에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냉매 오일을 저희가 교환을 해라 플러싱을 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냉매 오일이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 사이에서 굳는 경우도 있어요. 관로 사이에. 제 경험상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 신차들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2020년 이후 차량들이 이 안에 있는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그 에바페레이터 누설 누기라는 게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부품 없는 차들도 많아요. 지금 앵꼬 나왔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에어컨 에버페레이터가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증발기 에버페레이터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뭐 부품을 원가 절감해서 거지같이 만들어서 터진다면 내가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그렇지도 않거든. 근데 잘 터져. 여러분들 차량 관리하실 때 올 여름에도 또 내년 여름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냉매는 사용이 되고 냉매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시원해요. 연비 효율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사업을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기름값 아깝다고 이 팬을 가장 이렇게 낮게 설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에어컨 틀었을 때 그러면은 내가 기름값이 적게 들어가겠지. 이 안에서 소리가 날 거예요. 이게 블로어 선풍기 소리거든요. 블로어가 도는 거랑 여러분들 이 AC 에어컨이 한번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연비는요, 에어컨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블로어는 이 로우에 놓나 이 가장 위에 놓나 기름값은 이거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때부터 되는 거다. 얘를 끈단 말이에요. 얘를 껐어요. 그러면 에어컨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팬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블로어에서. 그러면 이거 에어컨 버튼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연비가 떨어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연기관은 엔진힘을 빼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에어컨을 틀게 되면. 그래서 그 원리를 정확히 아시고, 더울 때는 그냥 팬을 그냥 끝까지 놓으세요. 그냥 끝까지. 요 바로 밑에 시끄러우면 요렇게 놓으시든가. 이해가 다 되시죠? 자, 여러분, 한낮에 땡볕에 5개 주차했을 때 디프로스터 이 송풍구를 가급적이면 하나나 2개만 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보통 대부분 차량들이 저렇게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런 송풍구가 4개를 다 열면 바람이 분산이 된다. 중앙 집중식으로 앞에만 2개만 열어서 온도를 확 낮추고, 그 다음에 팬 세기로 조절을 하시고, 온도는 로우에 설정을 해라. 겨울철에는 춥잖아요. 그럼 하이야. 그럼 하이에다 놓으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우나가 되니까 겨울철에는 조금 온도를 낮추셔도 돼요. 다만 에어컨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에어컨은 로우에 놔라. 잊지 말고. 제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고 가장 연비가 좋고 에어컨 컴프레셔, 에어컨 공조계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동차를
여름이라는 시즌에는 에어컨이 어차피 우리 입장에선 정비의 꽃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슬프죠. 돈이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에어컨을 수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YF1234 지금 냉매 오일 플러싱하고 교체하시려고 그러면 비싸거든요. 그래도 냉매 오일이라도 예방 차원에서 교체하시는 게, 제가 아까 냉매 오일이 뭐 한다고 그랬죠? 윤활을 한다고 그래요. 압축기, 윤활, 냉각 공조 계통, 그런 쇳가루들이 만약에 오일을 안 갈아서 쇳가루들이 한번 돌았다, 그럼 게임 끝난다. 전체 다 갈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좋은 차,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어리든 내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한 차예요. 그 차에다 정 딱 붙이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에어컨 올해도 시원하게 정말 차갑게 운행 잘 하시고 고장 안 나는 그런 여러분들 차량 되십시오. 아시겠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안전운전 하시고 저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집에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전할 땐 이렇게 핸들을 돌리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안전운전 하시고 여름철에 또 시원한 차량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산 전장래입니다. 고맙습니다.